네, 뉴스 세 개만 딱 골라오시는 최상진 한겨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김술래 복귀 불가 보고서 묵살 논란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어제 그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네.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최고위원의 당직 복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의 내부 보고서가 있었고요. 네. 이 내부 보고서가 사무총장을 거쳐서 대표한테까지 보고가 됐는데 네. 황교안 대표가 이를 묵살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내로 그 최고위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서요. 바로 그거 관련된 뉴스네요. 예, 그렇죠. 김순례 의원 망언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 네. 당시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는 그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의 발언을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발언으로 당원권 징계, 당원권 그 석 달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게 4월 19일이었거든요. 예. 내일이 정확히 석 달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원권 회복이라든지 뭐 최고위원직 복귀 뭐 이런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만약에 진짜로 최고위원직으로 복귀를 할 경우에 여론이 어떻게 갈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아무튼 지금 뭔가 막말 논란이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불거져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김순례 의원의 발언과도 이거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은 그 막말 프레임에 걸려들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지점을 지적하면서 김 의원의 복귀가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점을 복귀 불가 사유로 적시를 했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묵살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하려면은 뭐 집토끼 이른바 이제 집토끼 단속은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중도층을 상대로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도 네. 필요할 텐데 네. 뭐 세월호 망언이라든지 뭐 5.18 발언 네. 이제 이런 발언들이 한 번씩 나오고 나면은 중도층의 호감도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보고서에서 아마 이제 그 지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북한 김혁철은 살아있다? 이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네. 김혁철 그 대미 특별대표가 살아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네. 이에 대한 서훈 원장의 구체적인 답변은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살아있다고 본다. 죽었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쪽 실무 협상을 담당한 인물인데요. 그렇죠. 지난 5월달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이른바 노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도 하죠. 네. 그 정상회담 직후에 조선일보에서 처음으로 김혁철 총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네네. 물론 기사에 등장하는 팩트의 대부분이 뭐 알려졌다, 뭐 전해졌다, 뭐 관측된다 이런 형식으로 소개가 됐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어제 서훈 원장의 발언, 그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조선일보의 보도는 오보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오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역사가 되게 깊죠. 네. 예전에 뭐 김일성 주석 사망 소식 세계적인 오보를 하기도 했었고 예. 가깝게는 2013년 현성월 전 삼지연 권현학 단장 네. 처형설이 있었죠. 처형설 보도를 예. 했었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오보가 거듭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 김혁철 그 대미 특별대표 처형설 관련 보도를 찾아봤는데 5월 31일치 보도더라고요. 네. 총살 그 김혁철 총살 보도를 전한 그 주요 취재원이 북한 소식통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너무 추상적이죠, 사실은. 네. 이를테면 뭐 탈북자도 북한 소식통이 될 수 있고 뭐 정치불명의 뭐 웹사이트도 북한 소식통이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런 북한 소식통을 통해서 취재를 시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제 그런 내용이 과연 기사에 실을 만한 내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로스체크라는 거를 거쳐야 되죠. 근데 크로스체크가 대부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런 잘못된 출처에 기반한 보도가 오보로 이어지게 되면은 네. 보통 오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북한 관련 보도는 대부분 오보의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요.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이제 북한이다 보니까 소송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부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민중당 서울시당에서 2018년 그 작년이죠. 네. 작년 1월달 그 현성월 삼지연 권현학 단장 그 총살 보도 예. 이게 오보다라고 언론중재위원회 그 정정 보도를 청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조선일보 상대로. 예. 근데 그때도 물론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가 됐었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보죠. 삼바 소식이네요, 이른바. 네. 예, 그 김태한 삼바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고요? 네네,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요. 네. 그 줄여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성바이오 혹은 뭐 삼바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회계사기 사건을 그동안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서히 그 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자본시장법 그리고 주식회사 외부감소에 관한 법률, 줄여서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김태환 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혐의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줄여서 말하면 김 대표 등이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속영장 청구한 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흐름에서 사실 그동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는요. 근데 그동안 계속 그 관련자 구속되고 기사가 나왔던 건 증거인멸 사건이었죠. 그렇죠. 예.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 가지 또 축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본질적인, 상대적으로 본질적인 내용은 이번에 김태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된 혐의, 예. 즉 그 분식회계 혐의 혹은 회계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런 그 회계 사기 혹은 분식회계 그리고 증거인멸 이런 사건들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승계 작업의 네.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게 네. 문제 제기였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이제 가지인데, 그렇죠. 근데 네. 분식회계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줄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그거에 대한 네네. 어떤 사법 처리가 이제 개시가 됐다. 네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그 줄기의 뿌리까지 이제 그 가느냐 마느냐가 결국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네네. 뿌리라고 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네네. 연루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바로 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지배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뭐 잘 아시겠지만 통합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고요. 또 통합삼성물산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뭐 삼성에피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분식회계 넘어간 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그 처리가 돼야 될 주식이 네. 삼성바이오로 넘어갔다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일어났다는 거였는데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크게 본다면 김태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두 양쪽의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몸통 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로 성격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또 정반대로 몸통으로 가기 위한 한 관문을 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겠고, 그렇게도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동안 문제 제기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세게 해온 쪽에서는 김태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 후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또 그렇게 그래요? 기대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좀 나오는 대로 좀 평가를 그때 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성진 한겨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